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곡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회전체 넓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회전체 건널비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곡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좀 더 배워야 되고, 지금은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데, 왜 회전체의 건널비는 구할 수 있냐면, 그 회전체의 건널비는 우리가 곡선 길이 구할 때 곡선을 이렇게 잘게 쪼개면 짧은 선분으로 쪼갤 수 있었잖아. 그거를 전부 다 합한 게 곡선 길이였었죠. 그 동가리 개수를 이제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면. 근데 회전체의 건널비는 그 선분 작은 동가리를 회전시키면 그 얇은 띠가 나오잖아. 그 띠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띠의 넓이 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선분 길이에다가 선분의 중점이 돌아간 자취의 길이 곱하면 됩니다. 띠의 길이가, 얘들아 생각해봐. 띠의 길이가 선분 길이, 띠의 길이는 정확하게 띠는 어떤 모양인지는 알겠죠? 어떤 모양이야? 띠는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띠는 어떤 모양이지? 띠는 그 고리는 그 띠는 정확하게는 원뿔대의 옆면이죠. 원뿔대의 옆면. 근데 내가 그 띠의 넓이를 지금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선분 길이에다가 선분 중점이 돌아간 길이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곱하면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지금 요런 펜이 어디 갔지? 잠깐만. 아침을 깨우는 음악. 지금 너네 정신이 너무 혼미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연주곡으로 왜? 자장가라고. 이 가사 있는 걸 들으면 또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가사를 막 이렇게 음미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봐. 이런 XY 평면에 있는 Y는 fx 그래프를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거야.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면 요런 선분 PQ, 물론 약간 휘어져 있지만 곡선 길이 구할 때 생각하면 그것쯤은 선분의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가까워지거든. 근사가 되거든. 그래서 선분 PQ를 X축으로 돌린 띠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띠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PQ 길이에다가 PQ 중점이 돌아간 길이를 곱하면 돼. 그 이유가 뭘까? 따지고 보면 PQ를 돌린 띠는 원뿔대의 옆면이잖아. 근데 내가 이야기한 선분 PQ의 길이에다가 중점이 돌아간 자취를 곱한다는 건 원기둥의 옆면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게 구해도 되는 이유. 그죠? 그게 파푸스 정리죠. 그게 파푸스 정리예요. 그렇게 근사시킬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저 원뿔 대옆면의 면적은 PQ에다가 중점이 돌아간 길이를 곱하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건 근사가 아니에요. 파푸스 정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제 띠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PQ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PQ의 길이가 루트에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 이게 띠 하나의 넓이입니다. 길이입니다. 그 선분 PQ의 길이. 그럼 선분 PQ의 길이에다가 뭘 곱하냐면 PQ의 중점이 돌아간 길이. PQ의 중점이 돌아간 길이라면 PQ의 중점이 x에서의 함수값이 그 돌아간 원의 반지름이다, 그지? 그럼 2파이 fx 가 띠 하나의 면적이죠. 띠 하나의 면적. 그럼 그걸 더한 게 회 전체의 면적입니다. 회 전체의 건넓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곡선의 길이 때 했던 것처럼 주어진 식을 y로 표현해서 y로 적분하는 게 편할지, x로 표현해서 x로 적분하는 게 편할지, t로 표현해서 t로 적분하는 게 편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문제의 상황처럼 y가 fx라는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피적분 함수를 x로 표현하는 게 편할 거잖아. 그러면 dx를 밖으로 빼는 겁니다. 그럼 dx를 밖으로 빼면 인테그랄 2파이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fx의 dx를 앞으로 빼면 1 더하기 dy dx의 제곱에 dx 이걸로 전체의 건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x가 a에서 b까지 이걸로 구하면 됩니다. 당연히 dy를 빼낼 수도 있고 dt를 빼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원리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상황 따라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돼,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그 각각의 방법들을 꿰뚫고 있는 큰 줄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줄기만 알고 다른 것들은 그냥 지엽적으로 그냥 순간순간 적용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회전체 건넓이를 구하는 큰 줄기는 제가 금방 이야기한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y로 표현하는 게 편한가 보죠? 그죠? 끝입니다. 큰 줄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큰 줄기만. 연습 문제 어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 28번은 29번하고 세트입니다. 28번의 해결책이 이제 28번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게 29번입니다. 28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28번이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면적에서 요 부분 있잖아. A에서 A 플러스 H만큼 갔을 때 요 부분에서 요 호의 길이가, 이 호가 돌아간 띠의 면적 있잖아. 그 띠의 면적은 A가 변하더라도 A에 의존해서 변하지를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A가 뭐 이런 식으로 Y축 가까이
그러니까 A가 0 가까이 있으면 A가 0 가까이 있으면 요 길이가 크겠어? 요 길이가 크겠어? A가 0 가까이 있을 때 크겠어? 0 가까이에서 벗어날 때 그 길이가 길어지겠어? 그치? 벗어날수록 돌아가는 길이가 길어져. 벗어날수록 돌아가는 길이가 길어지는 반면 벗어날수록 회전하는 길이는 짧아져. 그러면서 정확하게 절묘하게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이런 빵 알죠? 이렇게 껍질 벗겨 먹는 빵. 그럼 뭐라 그러니? 몰라, 하여튼 껍질 벗겨 먹는 빵이 한 바퀴 뺑 돌리면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 암튼 그 빵이 지역마다 이름이 다른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요 폭의 길이만 h로 일정하면 넓이가 똑같은 거야.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a야. 그런데 요 길이가 h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렇게 그냥 그 빵 뚜껑 따낸 거겠지. 뚜껑 따낸 것조차도 그 띠랑 넓이가 똑같은 거야. 왜 같으냐? 그건 이제 29번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구면이 있는데 반지름이 r인 구면입니다. 반지름이 r인 구면인데 이걸 이 h 두께로 띠를 만드는 거야. h 두께로 띠를 만들어. 어느 위치건 상관없어. 그냥 h 두께로 띠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h 두께로 띠를 만들어. 그러면 띠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의 라지 r은 구의 반지름, h는 그 위아래 폭. 띠를 만들면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건 그 무슨 의미냐면 띠의 위아래 위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29번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28번의 답인 거야. 왜 그 띠의 넓이가 일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29번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가 A부터 A 플러스 H까지 이 축을 뭐 예를 들어 X축으로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A부터 A 플러스 H까지 적분해서 띠의 넓이를 구하면 얘가 A와 관계없는 얘가 나온다. 그럼 증명이 끝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보니까 이 친구가 잘 풀어놓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일단 적분 범위를 A에서 A 플러스 AC가 하고 이제 2파이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니까 X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식을 통해서 X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1 플러스 지금 저게 X축이면 이 네. 파이 Y가 네 선분이 돌아간 길이 아니야? 맞아요. 제가 잘못 지우개가 이건가? 잠깐만요. 그렇지. Y가 이제 이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 파이 Y가 네. 선분이 돌아간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dy dx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미분을 이 식에서 미분을 하면 조그만수 미분이죠. 네. 이걸 없애고 그래서 디바이드 x는 마이너스 y분의 x가 됩니다. 근데 이 y에 대한 식이 여기 또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제곱해서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식을 이제 곱해줄 수 있으니까 dx를 곱해야지 이 네. 변경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탁탁 없어지고 일반적으로는 2파이 r까지 나오고 x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2파이 r 이 시간 됐습니다. 지금 네. 2파이 옆에다가 루트 얼씨고 마이너스 x고 그런 거잖아. 2파이에다가 루트 얼씨고 마이너스 x고. 아까 쌤이 계산 설명하실 때 중점이랑 이동 거리를 곱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게 중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x 이 여기 이 지점을 x로 보는 거지. 이 선분의 중점에 대한 이게 엄밀히 따지자면 얘가 이제 시그마로 표현될 때는 xk로 이야기를 하겠지. xk. 근데 이제 그거가 극한을 취하게 되면서 이제 x로 변하는 거지. 근데 직관적으로 지금 약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근호의 길이 중요합니다. 근호 길이가 짧으면 이렇게 좀 불필요한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점. 알겠죠? 핵심은 피적분 함수가 상수가 된다는 겁니다. 피적분 함수가 상수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a가 없어진다. 근데 이 논리가 지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지도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그 지도의 핵심은 세계 지도, 특히 큰 진주 지도는 크게 이런 의미는 없겠지만 세계 지도 이런 거 만들 때는 구면을 평면으로 어떻게 매핑을 시키는가가 문제거든. 근데 내 목표에 따라서 매핑을 시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줄게. 여기 참고 이거를 제가 웨일 클래스에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도 만드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 내용이 전부 지금 만드는데. 아니? 책이 이 책 엄청 좋은 책이거든. 이 겁나 비싼 책이야.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다 비싸. 말도 안 되게 비싸. 이게 엄청 얇은 조그맣고 이렇게 손바닥만 하고 얇은 책인데 이게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파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고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책을 하나 샀었어. 난 책을 하나 샀기 때문에 그 독자로서의 의무는 다 한 것 같아. 근데 뭐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이 책 순서를 보면 이런 책입니다. Modern Geometry with Applications. 일단은 이 유클리드 기하, 이건 아마 거의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2단원은 구면 기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구면이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유클리드 기하라기보다는 큰 규모의 측량을 할 때에는 구면 기하를 사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구면 기하 내용 안에 2.9단원이 맵 메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지도 만드는 방법, 구면을 이제 평면으로 매핑 시키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놨고, 3단원은 코닉이라 하면 뭐야? 코닉 섹션이라 하면 콘이 뭐니? 그 원뿔이잖아요. 이거 원추곡선 의미하는 겁니다. 코닉 섹션이라 하면.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는 사형기하죠. 사형기하고 이건 뭐야? 5단원은 뭐야? 이건 특수상대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2.9단원 이제 세계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센트럴 프로젝션하고 실린더리컬 프로젝션하고 뭐시기가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연습 문제로 본 건 뭐겠어? 연습 문제로 본 건 요겁니다. 요거. 이 매핑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 이 매핑의 특징은 넓이를 그대로 보존해주는 매핑입니다. 구면을 실린더리컬 프로젝션을 하면 구면에 있는 넓이가 그대로 보존되는 거야. 그 왜 보존되는지의 핵심은 그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센트럴 프로젝션은 지오대식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보존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지오대식이 뭔지 아니? 지오대식이 뭐냐면 이런 구면이 있어. 구면이 있으면 여기 구면에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평면에 A라는 지점, B 지점이 있으면 가장 짧은 거리는 어떻게 연결하면 되니? 그냥 일직선으로 자도되고 쭉 연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구면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치? 구의 중심을, 이 두 점 A, B와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평면과 구면의 교선으로 가면 그게 제일 짧거든요. 그 선을 지오대식이라 합니다. 지오대식이라고 하는데, 그 지오대식을 그대로 보존해 준다는 건 뭐냐면, 이 구면을 평면에다가 매핑을 하면 평면에도 A점과 B지점이 찍힐 거잖아. 그러면 그 지오대식을, 요런 지오대식도, 지오대식 위에 있는 이런 점들도 다 매핑이 될 거잖아요. 그럼 평면에 어떻게 매핑이 되냐면 직선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에 매핑 시켜가지고 A, B 지점을 자로 쭉 연결하면 그 일일이 지나가는 그 포인트들이 구면에서도 그 포인트들을 따라서 가면 그게 지오대식이라는 거지. 최단 경로를 보존해주는 매핑 방법 이고, 세 번째 방법은 각을 보존해주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싱가포르까지 갔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70도 돌아가지고 쭉 가면 뭐 호주가 나온다 치자. 그럼 그 지도에서도 싱가포르 갔다가 70도 턴 해가지고 쫙 끄면 호주가 나온다는 거지. 각도를 그대로 보존해. 항해술에 많이 활용되겠죠. 항해술에. 그 매핑의 방법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센트럴 프로젝션인데 어떻게 매핑하는지 알겠죠? 왜 이름이 센트럴인지. 구의 중심에서 구면에 있는 점을 평면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거야. 평면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반구 정도만 지도에 표현이 되겠죠. 아랫부분만. 정확하게는 반구 전체도 안 되겠죠. 전체 반구를 지도에 표현하려면 무한히 넓은 지도가 필요할 거잖아.
그래서 좀 적도 근처는 빠지겠지. 근데 이런 지도에 의해서 넓이가 보존이 되겠니? 이런 지도에 의해서는 넓이가 이쯤에 있는 넓이는 거의 비슷하게 가겠지만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지겠죠.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진주만 하거든. 나라가 진주만 해요. 나라가 진주만 한데 걔는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이 매핑으로 하면 엄청 커질 거잖아. 넓이는 보존 안 되는 매핑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왜 지오대식이 보존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A, B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는 이 구의 중심과 A, B를 연결하는 평면에서 구면과의 교선으로 갈 때 최단 경로거든. 근데 이 위에 점들이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봐봐. 평면에서 직선으로 매핑이 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A의 상, B의 상을 직선으로 그냥 쫙 연결해가지고 역상을 생각하면 그게 지오대식이라는 거야. 최단 경로를 보존해주는 매핑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실린더리컬 프로젝션입니다. 실린더리컬 프로젝션. 그러니까 구면과 축을 공유하는 원 기둥을 생각해서 이 점을 요 점으로 매핑을 시키는 거지. 중심축으로부터 이 점을 이 점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키면 예를 들어 여기에 한국이 있다. 그럼 대한민국도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이렇게 매핑이 되는데 어떻게 매핑이 되냐면 넓이가 똑같이 매핑이 됩니다. 넓이가 똑같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볼까? 면적소를 생각하는 거야. 면적소를 생각할 때 구면에 있는 요 면적소가 원뿔에 있는 요 면적소로 간다고 봤을 때 이 면적소와 요 면적소의 넓이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이유를 이 그림에 잘 설명을 해놨거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렴. 이 그림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구면 좌표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면 좌표계 맞죠? 구면 좌표계. 세타 파이로. 구면 좌표계는 XY 좌표가 아니고 이거 세타 파이 이렇게. 지금 이걸 각각의 면적소를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요 길이가 구면에 있는 요 길이가 r 곱하기 델타 파이잖아. 이게 r 곱하기 델타 파이인 이유. 얘가 r 코사인 파이 델타 세타인 이유.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r 델타 파이 코사인 파이 곱한 거. 얘는 r 델타 세타 곱한 거.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한 거 결과는 같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선분 길이가 왜 그렇게 되는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거 보자. 얘들아, 요 길이는 뭐가 되니? r 곱하기 델타 파이잖아요. 이건 그냥 원에서 부채꼴 호의 길이로 보면 되잖아. r 곱하기 중심,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 호의 길이니까 이제 중심각이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래서 r 곱하기 델타 파이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요 길이는 당연해. 요 길이는 뭐니? 요 길이를 생각을 하려면 이 원을 이
XY 평면으로 정사형시킨 원을 생각하는 거야. 그대로 내리면 되잖아.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요런 원으로 가겠죠. 요런 원으로 갈 텐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니? R 코사인 파이입니다. 이 원의 반지름이 R 코사인 파이야.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R 코사인 파인데 요 중심각이 델타 세타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R 코사인 세타에다가 R 코사인 파이에다가 델타 세타를 곱하면 요 부분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는 R 코사인 파이에다가 델타 세타를 곱한 요 길이는 이 R 코사인 파이 델타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니? 요 길이. 요 길이. 다시 말하면 요 길이. 다시 말하면 요 길이. 이거는 그냥 R 델타 세타잖아요.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R 델타 세타입니다.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 길이를 이해하려면 이 공간의 상황, 3차원 공간의 상황을 2차원 평면으로 보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운 공간도형 문제는 그 본질을 꿰뚫는 평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관건입니다. 3차원 공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면은 요 원을 생각해 보자고. 요 원을. 그러니까 그 원을 내가 여기 그려 보겠습니다. 그 원을 이렇게 그리면 반원 이렇게 보이면, 그러면 얘가 원 기둥이겠죠. 얘가 원 기둥일 거고, 원의 중심, 이거 구의 중심축에서 정사형을 시킵니다. 사형을 시킵니다. 사형. 이렇게 사형을 시켰을 때, 이렇게 사형을 시켰을 때 요 길이가 요 길이로 가는 거잖아. 그쵸? 근데 지금 요 길이는 뭐니? R 델타 파이입니다. R 델타 파이예요. R 델타 파이. 그런데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잖아. 요 길이랑 같습니다. 요 길이랑 같은데 이걸 선으로 구의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요 각도와 요 X표 각도 합한 건 90도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X 합한 것도 90도니까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 각이 같죠? 그죠? 근데 요거는 요 각 파이랑 같은 거잖아. 억각. 그러니까 이것도 파이고 얘도 파이고 얘도 파인 거야. 파이 맞지? 세타 아니고 파이 맞지? 그래, 파이. 그러니까 요 길이 R 델타 파이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곱하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 길이는 R 델타 파이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게 요 길이입니다. 삼각형 닮음을 이용하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면에 있는 면적소 넓이는 요거 두 개를 곱하면 R 제곱 코사인 파이에다가 델타 세타 델타 파이를 곱한 거야. 그것의 원 기둥으로의 상, 요 넓이도 똑같이 요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면적 소의 넓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잘게 쪼갰을 때 면적 소의 넓이가.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면 위에 얇은 띠 있잖아요. 이 띠. 구면 위에 얇은 띠가 원기둥으로 옮겨갈 때 그 띠, 원기둥으로 옮겨갈 때 그 띠와 넓이가 같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A의 위치와 관계없이 원기둥으로 옮겨가면 그냥 높이가 H, 두께가 H인 그냥 얇은 띠일 뿐이잖아. 그게 뭐 당연히 같은 거니까. A와 관계없이 당연히 같은 거니까. 구면에서도 같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원기둥에서의 띠 넓이가 같으니까 구면으로 역상을 생각하더라도 구면에서의 넓이도 같다는 건 당연하다. 그 실린더리컬 매핑을 프로젝션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론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 책을 보면 아닌데? 이 책을 보면 그냥 참고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코닉 섹션 봤었잖아. 코닉 이거 알죠? 요게 뭐냐면 이건 뭐 교재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이 책 보여주는 김에 이 책 보면서 흥미로웠던 거 하나 이야기해주면 2차 곡선을 원추 곡선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그 원뿔을 자르면 2차 곡선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닉 섹션이라 하거든. 보통 섹션이 뭘 의미하냐면 절단면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선과 평행하게 자르면 이렇게 절단면이 포물선을 나타내고 모선보다 더 완만하게 자르면 타원이 되고 모선보다 더 기울게 가파르게 자르면 쌍곡선이 되거든. 근데 이건 그냥 대략적인 모양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대충 받아들이는 거지. 요게 타원일 이유는 없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찌그러진 원 수준이지. 이게 두 초점이 존재해가지고 거리의 합이 같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것도 그렇거니와 요 원기둥을 이렇게 자르면 비스듬하게 자르면 요게 타원이 된다는 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타원 길이를 막 정사형으로 구할 수 없다고도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게 타원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왜냐하면 이 정사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장축의 방향으로 전부 다 길이를 코사인 세타만큼 줄인 거잖아. 그래서 이 곡선을 장축의 방향으로 코사인 세타만큼 찌그러뜨린 게 요 원이거든. 반대로 이 원을 장축의 방향으로 코사인 세타만큼 한 방향으로만 일정 비율 늘어뜨린 게 요 곡선이기 때문에 요게 타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건 어떠냐면 원을 한쪽으로 늘어뜨렸다는 근거도 없어. 나는 심지어 얘가 요거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건 알겠는데 어느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지도 모르겠어. 이거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얘가 왜 타원이라는 거야?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럼 이거 초점은 그럼 어디라는 거야? 이런 고민. 얘도 마찬가지야. 더 기울이게 자르면 모선보다 더 기울어지게 자르면
요런 곡선이 두 개 나오는 건 분명해. 그럼 곡선 두 개 나오면 다 쌍곡선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얘는 그 두 초점 어디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건지 그런 거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런 그림. 원뿔을 비스듬하게 잘랐을 때 그 자른 절단면에 접하면서 원뿔에 내접하는 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위에 거 작은 구 하나, 큰 구 하나 이렇게 두 개 존재하겠지? 그렇게 두 개가 존재하면 그 절단면 위에 그 곡선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위에 있는 이 구에 접선을 그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도 접선이고 얘도 하나의 접선이기 때문에 두 개 길이는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은 구와 절단면의 접점이죠. 요 점도 구와 절단면의 접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 길이와 이 접선, 큰 구에 그은 접선 이 두 길이도 같습니다. 얘는 구와 원뿔의 접선들을 모은 겁니다. 구와 원뿔의 접선들을 모은 거.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점 P로부터 두 접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은 요 모선 길이의 일부로 항상 똑같다라는 거지. 점 P가 옮겨 다니더라도 요 모선 길이는 항상 일정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쉬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곡선은 그럼 왜 어떤 이런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지. 결론은 초점이 어디란 말이야. 그 절단면에 접하면서 원추에 그 원뿔에 내접하는 구를 두 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절단면과 그 두 구의 접점이 초점이란 말입니다. 쉬었다가 합시다.